여러분 안녕하세요. 얘들 안녕.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교실에서 만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쌤 참 설레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온라인 수업이 됐네요. 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상상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함께 있는 것처럼, 뭐, 함께 있죠. 여러분들 쌤 목소리 듣고 있고, 그리고 영상 보고 있고,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대답도 하고, 선생님 지금 빈 교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인다고. 오늘 금요일 수업이 들은 반이 3반, 4반, 9반이거든요. 이 3반, 4반, 9반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서 쌤 보고 대답해준다고 상상을 하면서 한번 쌤도 수업을 해볼 테니까요. 같이 잘 해봅시다. 준비됐죠? 교과서 가지고 피고 선생님 같이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 6단원을 피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친구 사진이 나오죠. 웬 정의 주제에 왜 휠체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건 혼자서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없는 친구들을 위한 아이들의 배려래요. 어? 배려라는 거는 정의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배려는 뭔가 막 따뜻한 마음인 것 같고 정의는 뭔가 사회 법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왜 연관이 되지?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따라와 봅시다. 일단 지난 시간에 EBS 선생님이랑 배웠죠. 뭐 배웠어요? 그렇지, 정의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배웠죠. 선생님이랑 아마 대면 수업을 계속 했다면 같이 이렇게 좀 정리도 좀 하고 또 시간 여유가 있으면 EBS 수업을 한번 같이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았겠지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이 중간고사가 너무나 촉박하고 또 다음 주까지도 원격 수업 또 다다음 주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EBS 수업 열심히 들은 걸로 이 정의의 의미와 기준 내용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기준에 대해서는 쌤이랑 과제도 같이 했었죠. 그 과제 기억나나요? 같이 볼까요? 봅시다. 과제 요거였는데 어떤 친구들이 이 해외견학 프로그램 언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이 가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줘가지고, 아이고, 너무 기대하게 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네요. 뭐 아니면 우리끼리 여기 뭐 영일 때나 환우공원 견학 같은 거 정도는 쌤이 추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로 될까요? 쌤 가상 상황으로 알려줬었죠. 해외 견학 프로그램이 만약에 있다. 이 1년 동안 고생했던 여러분들한테 반에서 2명씩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겨울방학 동안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친구를 뽑는 게 옳은지 그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는 게 옳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 기준에 대해서는 선생님 뭐까지 얘기했었죠? 여기 있죠. 업적, 그치? 업적. 그리고 능력, 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반을 위해서 제일 노력한 게 많은 친구 우리 반한테 업적을 많이 쌓은 실장, 부실장 친구들이 아마 대표적이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힘을 써준 친구들도 되겠네요. 그리고 능력 이 견학 프로그램을 갔을 때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또는 성적이 좋은 생기부나 아니면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미래의 직업이랑 연관돼서 도움이 많이 될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해외 견학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이게 너무나 소중한 기회일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해외 견학을 갈 기회가 없었던 친구들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옳을까? 얘들아 선택을 해봐. 그리고 이유가 뭘지 적어봐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적어준 이 이유들이 이 업적에 대한 장점, 단점, 뭐 아니면은 한계점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드러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어렵게 문제를 내도 여러분들 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친구들 한 거 한번 쓱 볼까요?
이름이 다 나오네요. 집안 형편이 어렵더라고 해도 성적이 받쳐지지 않고 노력을 안 한다면 해외견학 프로그램 할 게 없다. 그리고 능력이 비슷하다면 만약에 업적도 뛰어나다면 필요에 따라서 경험을 안 해본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등등 이야기들 많이 해주고 학급을 위해 희생해준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옳다. 능력이 있어도 꿈을 펼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맞다. 성적이 뛰어난 친구들은 거기에 보지 않아도 자기 개발을 할 기회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네요. 사실 너무너무 많은 얘기들을 많이 해줘서 이렇게 쓱쓱쓱쓱 보면 정말 이유도 많고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줬고 학급을 위해 한 번 바쳐 이렇게 해준 친구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노력한 친구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서 보내주지 않아도 갈 수 있지 않냐.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기회를 주는 게 좋다. 나는 배려를 해줄 것 같다. 여기서 벌써 배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선생님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다른 반 친구들이랑 수업을 할 때, 선생님 근데 능력은 사실 크게 필요 없는 게 뭐 언어적 능력으로 가는 거면 요새 번역기 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 기준 세 가지. 업적에 따른 거, 어, 능력에 따른 거, 그리고 필요에 따른 거, 이 기준의 장단점 비교해서 잘 알아둬야 된다고 아마 EBS님이 잘 알려주셨을 것 같고 정의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필요성 요거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의의 의미, 정의의 필요성, 정의의 기준 잘 정리해두고 혹시라도 아직 듣지 않은 친구들은 EBS 강의 꼼꼼히 다시 잘 듣고 정리한 다음에 쌤이랑 같이 들어도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이랑은 EBS 쌤이랑 이렇게 많이 깊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림 자료 세 가지 정도 같이 보고 그리고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은 사상가가 세 명이 나와요. 그 사상가들은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다른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보는 모의고사에는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쌤이랑 그거 정리하고 끝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그림 우리 퀴즈로 이거 보고 왔죠. 여러분들 퀴즈에 뭐라고 써줬는지 쌤 너무너무 궁금한데 한번 그래도 그 미래를 본다고 상상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우리 경기장 가본 친구들 있나요? 야구 경기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희쌤 알죠? 한문 선생님. 주희쌤은 야구 정말 좋아하시는데 주희쌤한테 이거 보여드리니까 이 경기를 보러 가는데 경기를 안 보는 건 말이 안 된다. 보러 가야 돼. 다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기 스틸러스 경기장에 있어서 축구 보는 친구들은 많다고 하더라고요. 축구를 보러 갔는데 내가 키가 작아서 축구가 안 보여. 그럼 방석 같은 거 깔고 앉아도 괜찮을까요? 똑같이 돈을 내고 보러 간 어른, 여학생, 그리고 남자 꼬마아이. 똑같이 경기를 보러 온 사람들이니까 똑같이 발판을 한 개씩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아니에요. 발판을 하나씩 주는 게 공정하기보다는 모두 다 똑같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공정한 것 같아요. 발판의 개수는 하나, 두 개, 그리고 빵! 하나도 없는 거지만 경기를 보는 그런 결과적인 공정성이 더 옳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네요. 선생님 이거 볼 때마다 사실 선생님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간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콘서트 아니면 페스티벌이 생각이 많이 나요. 나는 나중에 내 능력으로, 내 노동으로 돈을 번다면 반드시 콘서트와 페스티벌로 나에게
손물을 줄이라 라고 많이 다짐을 했었는데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돼서 못 갔지만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약간 보기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힙합 콘서트를 가는 걸 참 좋아해요. 특히 힙합은 스탠딩으로 하는 페스티벌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면 쌤 좀 크죠. 쌤 키가 큰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게 그 콩콩콩콩 뛰는 사람들 옆에서 그 뛸 때 슬쩍슬쩍 보이는 그 틈으로 가수들을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참 씁쓸한데 자리를 잘 잡거나 아니면 또 정말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면 선생님 재작년에 쌈디가 원래 오는 공연이 아니었는데 정말 깜짝 손님으로 왔어요. 그것보다 선생님 크러쉬 이렇게 또 선생님 취향이 들어가나요? 크러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크러쉬 공연을 갔는데 그때가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카운트다운을 할 때 갑자기 크러쉬의 절친들인 딘이랑 지코가 등장을 한 거예요. 와, 사람들 정말 갑자기 앞으로 막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게스트가 아이유가 왔어. 또, 또 선생님은 그 관람객들이 휩쓸려서 앞이 어디인가 보이지도 않은 채로 휩쓸려가서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여긴 어디고 난 누구 이렇게 봤던 경험이 있는데 이럴 때 나는 스카이 콩콩을 제공해줘야 하는가 막 이런 상상을 혼자 하곤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교과서에서 왜 보여줄까요? 우리는 보통 정의라고 하면 다 똑같이 하나의 몫을 가지는 게 맞아. 똑같이 학교 보내고 똑같이 뭐 경찰 서비스 받게 하고 똑같이 나라에서 한 표 줘서 선거를 하게 하고 이게 맞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르게 해줘야 되는 것도 오히려 보면 더 공정한 게 아닐까?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끔 얘기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 한 개를 더 보여줄까요? 이 그림은 선생님이 황급히 예전 면접 공부를 했던 책을 뒤져서 가지고 온 건데요. 서울에서 그 임용 면접을 볼 때 이 문제를 냈어요. 실제 선생님이 되고 싶은 친구들은 잠깐 스탑하고 요거를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아마도 출발선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중요한지 아니면 이 배움이 조금 느린 친구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출발선을 앞당겨주는 교육이 중요한지 아니면 능력이 뛰어난 친구에게 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는 뭐 영재 교육 같은 게 중요한지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쌤이 가상상황을 하나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출발선은 그래도 약간 희망적인 노란색 그리고 결승선은 우리 뭐가 있을까요? 초록색 약간 상큼한 느낌으로 우리가 여기에 이제 경기를 한다고 합시다. 50m 달리기 경기를 하는데요. 이 9, 4 선반에 달리기 잘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텐데 선생님 아직 잘 모르니까 이미 수업을 했던 친구들 중에서 제일 달리기를 잘한다고 했던 친구가 2반의 이무군이었어요. 그 2반의 이무군은 무려 알고 있나요, 여러분? 초에 달리기를 한답니다. 50m를 뛴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놀랄까봐 좀 자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우리 체육대회를 안 해서 너무 아쉽다. 어쨌든, 이 반에 땡땡군. 그리고 예시될 사람이 없으니 선생님을 해야겠죠. 선생님은 50m에 한 11초 정도를 띱니다. 10점 몇 초 빨리 뛰면. 그래서 항상 체육 선생님들께서 가람아
뛰어, 뛰어, 걷지 말고 뛰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열심히 뛰거든요. 자주 학교에서 뛰어다니는데 그거나 이렇게 다른 친구랑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뭐 저는 만족합니다. 계속 뛰다 보면 좀 늘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운동장 뛰고 하는데 또 어쨌든 그렇다 치고 또 3학년에 운동을 정말 잘하는 그래서 이렇게 왜 바디 프로필도 찍고 이렇게 대회도 나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몸이 아파요. 사고가 나가지고 다쳤거든요. 콩팥 쪽이 다치긴 했지만 그 말고 예를 들어서 목발을 짚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친구 잘 못 걸어 다녔으니까요. 목발을 짚은 그 3학년 형아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 1학년의 가장 대장님이고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부장장 온화한 미소를 보이시는 우리 부장님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우리 그럼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출발선에 동일하게 도착을 하도록 도와주려고 한다면, 물론 이 순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배려를 해준다면, 여기서 배려가 나오네요. 이 목발을 짚은 친구들은 조금 앞으로 당겨준다거나, 쌤 좀 당겨줄 필요 있나요? 아니면 옆에 뭐 누구 우리 뭐 수민이나 이런 친구가 와서 쌤이나 이런 우리 부장님이나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옆에 뭐 도와주는 친구가 으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출발선을 동일하게 한다면요. 아니면 오로지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똑같이 동일한 기회만 제공해주고 그 외에는 우리가 뭐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 뿐이지 더 개입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겠죠. 선생님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묻는 이유는 정의라는 것이 사회의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것들, 제도라든지 돈, 명예, 뭐 권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배하는 게 옳을까, 그 옳은 기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투표권을 하나씩 받는 거, 그리고 아까 쌤 이야기했죠. 우리 모두 다 교육을 받는다는 건 동일하지만 지금 우리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3, 4, 9반 친구들이 모두 다 똑같이 이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려면 사실은 한 명 한 명 선생님이 좀 다르게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국말이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 한국말을 풀이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주어야 할 거고요. 또는 너무나 능력이 뛰어난 친구가 있다면 더욱더 심화된 자료를 줘서 그 친구들이 교육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기준이 여기서도 등장하죠. 그래서 정의가 뭘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교과서에서는 사회적 대우나 보상, 처벌 등에 있어서 마땅히 받을 만한 몫을 공정하게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가 바르게 돌아갈 수 있고 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몫을 손해받지 않고 우리가 받을 몫을 정당하게 받고 그래서 우리의 기본 권리가 보장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사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재밌는 그림 한 가지만 더 보고 선생님이 동서양의 정의관 간단하게 강의하도록 할게요. 이 그림. 우리 이 그림 아마 이렇게 책 넘겨보면서 봤던 친구들은 아마도 이 그림 이렇게 유심히 봤을 것 같은데요. 학습 노트 쓰고 단원 정하고 할 때 이 그림 막 찾아보고 있는 친구들 봤어요. 이 그림 보니까 약간 프로듀스 101, 원어원, 아이즈원, 그리고 누구지? 그 청아에 있는 그룹? 그 친구들도 생각이 나네요. 이 숲의 대표자를 뽑기 위해서 장근석 같은 이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나무 위에 오르는 지원자가 이 숲의 대표자가 됩니다. 모두 나무 위로 올라가 주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나무를 가장 잘 탈 것 같은 이 원숭이조차도 머리를 긁적긁적 하고 있죠. 당황한 것 같아요. 금붕어는 뭐지? 하고 그냥
멍하게 있는 것 같고. 어때요? 이런 기준으로 숲의 대표자를 뽑는 거. 선생님 지금 반 돌아다니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었거든요. 아, 얼른 여러분들이 쓴 그 글을 너무 보고 싶은데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면 이 대표자를 뽑는 기준에 대해서 그럼 대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며 숲의 대표자라는 특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다른 반 친구들이 이야기해준 거 살짝 이렇게 스포를 해주면요. 장기자랑을 한다. 각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해서 서로 투표를 하게끔 한다라는 팀도 있었고, 그리고 숲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숲의 대표자가 돼야 된다. 숲에 관련된 퀴즈를 낸다. 그리고 여자 반 친구들한테 공통적으로 나온 게 먹는 거. 잘 먹는 게 인성이다. 그래서 이 약간 먹방 대회 비슷하게 이렇게 먹는 걸로 이야기하자. 그리고 또 이거랑 비슷하지만 어떤 친구는 음식을 이렇게 가운데 앞에다 놔주고 음식 나눠 먹게끔 이렇게 그런 어떤 시간을 준대요. 그리고 친구들이 나눠 먹는 과정을 보면서 저 친구가 가장 많이 양보하네, 배려하네,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끌어주네 하는 사람을 뽑을 거래요. 이것도 너무 멋있죠. 우리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투표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좀 많아요. 그 외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런 방식으로 대표자를 뽑는 거 정의롭지 않죠. 세나 원숭이한테는 너무나 유리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복지제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교대에는 아무래도 남녀 비율 특성상 때문에 남학생들을 의무적으로 뽑는 것도 있어요. 뭐 등등 그런 기준들도 있네요. 그리고 부를 분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경제 시간에 배웠겠지만 법만큼 받으면 되지. 노동에 따라 다 분배해. 자유롭게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만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의 정의 일환이에요.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받게 해주는 것도 정이고 그렇게만 놔두지 않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형편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이미 너무 많은 부를 세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조금 더 부과해서 이 전체 사회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의의 의미는 뭔지, 아, 정의가 진짜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의의 의미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옳음, 공정성, 공평성 등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럼 뭘 대우하냐, 뭘 분배하냐라고 하면 각자의 몫이라고도 여기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 대우,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누구나 다 가져야 되죠. 이거는 다 똑같이 해줘요. 보상, 성적 같은 건 다 똑같이 하나요? 시험을 보는 기회는 똑같이 주고 수업을 듣는 기회는 똑같이 주지만 거기에 받는 보상, 성적은 다르게 주죠. 우리 상벌점 제도 같은 것도 있겠네요. 그리고 처벌도 있고요. 아니면 부, 명예, 권력 같은 것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계속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들, 분배받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받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요거랑 관련된 개념을 쌤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해요. 선생님 이거랑 관련해서 기본권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권리들. 예를 들어서 교육, 아니면은 투표, 정치를 참여하는 거, 행복을 누리는 거, 등등. 아마 이하원 쌤이랑 우리 잘 배웠죠. 그거를 받기 위해 복지제도라는 걸 마련해요. 이것도 정의의 하나의 일환이죠. 근데 요거는 선생님 계속 이야기했던 누구나 다 갖게 받는 복지, 그리고 선택적으로 받는 복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거를 우리 계속 말로만 하다가 직접 단어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라는 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경찰 서비스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 학교에 오는 것도 그렇고
특정인의 소득이 낮든 높든 그런 거 공개하지 않고 그냥 모두한테 제공해주는 복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국가 재난지원금도 뭐 사람 수마다 다르게 좋지 뭐 모두한테 다 제공해 준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 보편적으로 소득 수준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주고자 하는 복지 제도를 보편적 복지라고 해요. 그럼 선택적 복지는 말 그대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복지를 제공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또는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특정 집단에 한정해서 지원을 해줘서 뭐 재정 부담도 좀 줄일 수 있고 자원도 필요한 데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 구분해서 여러분도 알아두면 돼요. 정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그럼 쌤이 오늘 좀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정리해 보자고 했던 거는 동서양의 정의관이었죠. 그거 한번 봅시다. 쌤이랑 세 명을 배울 건데요. 동양에서는 한 명 대표 사람만 배웁시다. 누가 제일 유명할까요? 유교. 유교의 가장 시초가 누구죠?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렇지. 공자 선생님을 배울 거예요. 이게 인이다. 인 다음에 말하는 게 의거든요. 의가 바로 정의할 때 의예요. 의. 그리고 서양에서는 쌤이랑 예전에 요 그림 보면서 봤는데 요분이랑 요분이랑 누군지 기억나나요? 그렇지.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공자 선생님은 이야기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매일 아침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올바른 길, 의로운 길, 그런 거에 대해서 듣고 이야기하고 이루고자 노력하고 하는 것들을 가장 중요시 여긴 사람이 바로 공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공자 선생님은 우리 유교하면 보통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사극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요즘 유교걸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선생님 반 친구들은 유교걸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어때요? 자기 신념이 뚜렷하고 뭐 너희 친구들 쓰는 말대로 꼰대 같다라는 말도 자주 쓰긴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어쨌든 우리가 지켜야 될 덕이 있고 그거를 따르고자 하는 거를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이라고 보기도 하고 공자가 이야기할 때 정의라는 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정도란 뜻은 올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올바른 도리예요. 정당한 도리죠. 우리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사회에서 올바른 제도를 만들 때의 정의란 의미보다는 내가 가져야 되는 의롭다는 덕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죠. 맞아요. 의로움이에요. 우리 남학생들은 의리를 중요시 여긴다고 친구들 사이에서 중요한 덕목이 뭐야? 라고 선생님 첫 시간에 물어봤을 때 의리요, 신뢰요 이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말하는 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죠. 의로운 거, 올바른 거 이런 것을 정의로 말한다. 아까 동양에서는 개인이 자기가 지켜야 되는 옳음, 의로움 그리고 사회로 나아간다면 사회에서 나아가야 될 올바른 길 선비의 길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서양으로 넘어오면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올바름과 공정함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정의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국가는 닮아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 정의로워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우리 영혼부터 볼까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대요. 그리고 이 머리가 하는 기능은 뭐예요? 이성. 가슴이 하는 기능은 우리 감정이나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기계.
의지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기계예요. 배는 우리 배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소화시키고 배고프고 그리고 그 장 말고도 뭐 성욕이랑 관련된 부분까지도 다 연관지어서 욕구의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고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각자 자기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할 때 올바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머리가 이성의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한 상태는 지혜로운 상태겠죠. 가슴이 이 기계를 가장 올바르게 잘 사용할 때는 용기가 있는 상태고 욕구는 잘 절제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는 지혜롭고 가슴에 용기를 가지고 배는 절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봐요. 이거랑 비슷하게 국가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국가는 어떻게 나뉠까요? 국가는 세 분위로 나뉘는데, 우리의 머리처럼 국가의 가장 높은 사람은 통치자. 국가를 일단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국가를 그렇지 군인처럼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우리 반으로 친다면 실장이랑 선생님이 반을 올바르게 이끄는 통치자 역할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도우미들이나 뭐 우리 학교로 치면 뭐 선생님들 아니면 자치순찰대든 자치순찰대가 선반의 준서인가? 준서 같은 친구들이 수호자겠죠. 그리고 그 외에 우리 학교, 우리 사회를 이루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생산자들을 이렇게 나뉘어요. 통치자도 마찬가지로 지혜롭고 수호자가 용기가 있고 생산자들이 절제가 잘 되어 있는 이 조화로운 상태를 바로 정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 제 할 일을 하는 상태. 각자 제 할 일을 하는 상태. 그래서 조화로운 상태를 바로 정의라고 말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플라톤의 정치 사상을 배우면 통치자는 지혜로워야 되니까 철인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철학자여야 된다. 뭐 수호자들의 역할, 생산자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플라톤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국가론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국가론에 나오는 글귀들로 현재의 법을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친 것도 굉장히 많고 정치인들도 플라톤을 언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 정도 이해할 수 있나요?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난 능력을 잘 개발해서 탁월하게 발휘하도록 사회적 지위랑 역할을 잘 분배하고 조화를 이루는 정의로운 사회를 주장한 플라톤 이렇게 배워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건데 이 사람은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누는 정의의 기준이 현대사회의 정의의 기준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정의를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일반적 정의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특징을 가진 특수적 정의로 구분해서 가르쳐요. 일반적 정의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정의롭다고 봅니까? 법을 잘 지키는 거. 다시 얘기하면 법을 준수하는 거. 준수한다, 법을 이렇게 해서 준법이라고 하는데요. 뭐를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공익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법이 없는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사람들이 다 거리두기를 하고 집에 있는 상황인데 또 우리도 이렇게 학교 안에서도 규칙을 만들어서 3분의 2 이상이 나오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죠. 근데 이런 규칙들과 이런 법들, 학교 규칙이 갑자기 다 사라진다고 생각합시다. 어때요? 일단 너무나 위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쌤 반 친구들한테 다른 수업했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학교를 애들이 잘 안 나올 것 같고, 뭐 학교 폭력 문제 같은 게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처리해 주는 것도 되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돌아서 보면 법은, 정의는 왜 필요할까요? 음, 사회를 조화롭게, 올바르게, 공동체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을 지키는 것은 공동선을 위해서 지키는 거고, 이 공동선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특수적 정의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특수적 정의에는 이 통합사회에서는 분배적 정의를 가장 핵심적으로 배울 거예요. 이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교환적 정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분배적 정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분배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었죠. 뭐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권력이나 명예나 재화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분배해서 공정함을 실현하는 게 분배적 정의예요. 우리 요거랑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게, 그러면 어떻게 분배하는 게 옳아? 그 분배 기준이 뭐야? 라고 같이 배웠던 내용들이 없죠? 그렇지. 능력, 필요였죠. 요거 세 가지 구분 잘 해둬야 돼요. 그러면 교정적 정의. 우리 교정이라는 말은 언제 쓰나요? 어, 치아를 교정할 때, 그렇지. 뭐 뭐 척추를 교정할 때, 글씨를 교정할 때, 그죠? 잘못되어 있는 그 치아의 배열을 바로 잡아주고, 글씨를 바르게 쓰지 못할 때 바르게 쓰도록 교정해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게 바로 교정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정적 정의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그만큼 보상하고, 이익을 줬으면 그만큼 받게 하고, 다시 말해서 법적 정의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도소에 혹시 가본 친구들 있나요? 없죠, 그죠? 하지만 간접적으로 뭐 슬기로운 깜빵생활 같은 드라마를 보면 그 교도소 입구에 교정이라고 아주 크게 쓰여져 있어요. 선생님이 대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친구 아버지가 교도관이셨거든요. 근데 그 교도관 아버지 일이 너무 많아서 주말 되면 도와드리는 걸 자주 봤는데,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교도소에서 쓰는 교도관 분들이 쓰시는 수첩에 교정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교정이라고 쓰여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우리 형법, 법 이런 것들이 사회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주고, 그 수감자들이 올바르게 교정시켜서 사회에 적응하고 또 올바른 사회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윤리 시간에는 교정적 정의와 윤리적 쟁점이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용제도는 옳은가 옳지 않은가, 지금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주두순 출소랑 관련돼서 또 사형제도 과연 있어야 되는 걸까? 무기징역으로 대신할 수는 없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환적 정의는 우리 지금 물물 교환해서 사용하지 않죠. 여러분들 여기 앞에 아이스크림 가게 갈 때 조개 껍질 모아서 바꾸고 그렇게 안 하죠. 현대 시대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정의이긴 해요. 뭐 그래도 우리 조승훈 선생님이나 옛날 우리 쌤 부모님 같은 세대에는 빵집에 가서 소개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각자 자기 소지품들을 내어놓고 그거를 선택하는 사람이랑 짝이 돼요. 근데 들어보니까 몇 반이었는지 말할 수 없지만 내가 되게 아끼는 팬티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어떤 친구는 아이팟을 꺼내겠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자기가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되게 예쁘게 생긴 거더라고요. 곰돌이 모양. 그 키링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 소중한 키링 아이팟을 올렸는데 누구는 예쁜 뭐 속옷을 올려. 이 너무 교환적 정이 안 맞죠.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동서양의 정의관, 공자,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사실 중요한 학자로 롤스, 들어봤죠? 선생님이랑 예전에 그 영상 과제 냈을 때 들었을 거예요. 맥킨타이어, 왈처라는 사람을 배울 텐데 요거는 우리 다음 주에 정의관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시간에 쌤이랑 자세히 배우도록 할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동서양의 정의관까지 잘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 나오는 다양한 자료들은 EB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워봤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나오는 정의의 여신상, 나중에 법원에 가서 일할 친구들은 특히 더 잘 보겠죠. 여기 저울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지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 그리고 이 칼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교정처적이랑 관련되는 것 같아요. 판정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힘. 그리고 교과서에는 눈을 가리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눈이 가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딱 앞을 정확히 응시하고 있죠. 이것도 나라마다 아니면은 뭐 이걸 만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다고 해요. 눈을 가리는 건 공평하게. 그리고 오히려 눈을 가리지 않고 직접 직시하면서 공평하게 더 정확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법이 사라진다면, 규칙이 사라진다면, 세상에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정의가 없는 사회가 된다면 하면서 상상했던 그런 일들을 다시 되돌아서 이래서 정의가 필요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고 했죠. 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 갈등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어벤져스들이 추구하는 바는 지구 평화다, 정의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각자 집단들이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자기 힘을 발휘하고 부를 남용한다면 당연히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이건 정의가 올바르게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죠. 여러분 혹시 님비 현상이라는 거 아나요? Not in my backyard. 그래서 Not in my backyard. 우리 내 뒷마당에 설치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뒷마당에는 뭐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화장장, 쓰레기장 이런 것들 싫죠. 근데 어딘가에 쓰레기장은 필요하잖아. 어딘가에 화장장은 필요하잖아.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정의의 기준이 우리 사회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이 사이롭게 지내고 배려심을 배우고 공동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정의가 필요하죠. 후아유라는 드라마 아마 많이 좋아했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봤나? 여기 나오는 참 비도덕적인 일들이 어떻게 해결돼 가는가 그런 과정들을 보면 또 정의의 필요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받고 인간의 권리를 누리고 차별과 억압과 감시와 통제로부터 고통을 피할 수 있게 되죠. 우리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 페이스북 메신저나 아니면 카카오톡이 감시당하고 있다면 또는 우리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그 세금으로 인한 국가 복지들이 있는데 그 세금이 다른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 이것 또한 문제죠. 정의를 위해서 이거는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판사의 정의로운 판결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요. 그 외에 실질적 기준 이야기로 선생님이 요거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었는데 요거는 각자 장단점 잘 정리해 두면 돼요. 쌤이 시험 치기 전에 한번 중요한 내용 찝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강의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했고 다음 주에는 아마 오늘 배운 것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화요일에 여러분들 등교하면 프린트물 나눠줄 테니까 잘 받아서 거기 필기하고 꼼꼼히 배워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오픈 채팅방 주소 쌤이 올려놨죠.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질문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생했어요. 이제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정의란 뭔지? 그리고 우리 사회 주변에 불공정한 것들이 왜 불공정하고 왜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들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죠. 그럴 준비 됐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고생했어요. 안녕.